대화하다가 에너지가 쭉 빠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내가 감정 배출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쳤던 적이 있어요. 대화가 소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 주변에 있죠. 여러분도 그런 대화 경험 있으시죠? 근데 반전, 이런 대화는 뇌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오늘 대화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과 나를 지키는 팁을 제 경험과 심리학으로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따라오시면 나도 대화 에너지 지켰어 외치실 거예요. 자, 피곤한 대화에서 벗어날 준비. 타이머 맞추고 고! 왜 어떤 대화는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일방적인 대화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정서적 소진이 찾아오죠. 반면 공감과 균형 있는 대화는 도파민을 분비해 에너지를 채웁니다. 2023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대화는 정서적 소진을 30% 높인대요. 뇌가 이 대화 위험해 외치는 거예요.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소진시킨다고 했죠. 여러분, 대화 후 피곤했던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털어놓는 데 집중하죠. 상대방은 감정 배출구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대화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다가옵니다. 뇌는 이런 불균형한 대화를 공감 부족으로 인식해 스트레스를 느끼죠. 저는 친구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친구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며 1시간 넘게 자기 고민만 이야기했어요. 제가 나도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고 말하려 했더니 맞아, 근데 나 진짜 힘들어서 하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싶었죠. 대화 끝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2022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일방적인 대화는 뇌의 공감 회로를 약화시켜 에너지를 소진시킨대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화의 흐름을 살짝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며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면 양방향 대화가 됩니다. 또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 하며 시간 조절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절하니 에너지가 덜 빠지더라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는 균형이라 했죠. 나만 듣는 대화로 지친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특징은 겉으론 담담하지만 늘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 말투는 차분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야기 내용은 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식이에요. 그건 잘 안 될 거야. 해봤자 별 차이 없을 텐데. 같은 말을 자주 하죠.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요. 말 속에 담긴 어두운 분위기가 내 에너지를 점점 갉아먹는 느낌이 들죠? 뇌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긍정적 사고를 억제하는 부정 편향이 강화됩니다. 저는 회사 동료와 점심 먹으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동료가 이 프로젝트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며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까 걱정했는데 매번 그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같은 말만 반복하니 나까지 내가 뭘 노력하나 하며 의욕이 떨어졌어요. 대화 끝나고 나니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너 그거 하면 뭐해? 란 말에 내가 뭐 잘못했나? 자책까지 했어요. 2023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어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20% 높인대요.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의 긍정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키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리 다른 방법 찾아볼까? 하며 대화를 전환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며 동료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더니 부정적인 말이 줄더라고요. 또는 대화 시간을 짧게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좀 피곤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하며 빠져나오면 에너지를 지킬 수 있어요. 철학자 니체는 긍정은 힘을 낳는다라 했죠.
어두운 말투에 에너지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특징은 작은 말에도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별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갑자기 표정이 변하거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받아들이죠.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며 눈치를 살피는 상황으로 변해요. 뇌는 이런 예민한 반응을 위협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저는 친구와 대화 중 너 요즘 좀 바빠 보인다 했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야? 나 일 못한다고? 라며 표정이 굳더라고요. 정말 별 뜻 없이 걱정한 말이었는데 친구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뭐 실수했나? 눈치 보느라 대화가 피곤해졌어요. 심지어 다른 날 그 옷 예쁘네 했더니 그럼 전에 입은 건 별로였나? 라며 또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칭찬한 건데 당황했죠. 2022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예민 반응은 뇌의 방어 회로를 과열시켜 스트레스를 높인대요. 이런 대화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화 자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침착하게 상대의 반응을 명확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 말 오해한 것 같아. 괜찮아?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면 오해를 풀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설명하니 친구가 오해를 풀더라고요. 또는 대화 주제를 바꿔보세요. 그럼 요즘 재밌는 일 있어?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소통은 이해에서 시작이라 했죠. 예민한 반응에 눈치 보느라 지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특징은 겉으론 도움 주는 척하며 은연중에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조언이나 관심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미묘한 비교나 지적이 숨어 있죠.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살짝씩 건드려요. 뇌는 이런 대화를 열등감 신호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동료와 대화 중 너 이번 프로젝트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나 같으면 더 잘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조언인가 했지만 계속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네 하며 비교하니까 내가 못한 거야?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친구가 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 나처럼? 이라고 말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겉으론 도움 주는 척하지만 속으론 비판과 비교가 숨어 있었죠. 2023년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이런 대화는 뇌의 열등감 회로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25% 높인대요. 자존감 깎는 대화는 피로를 더 심화시키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긍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고맙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볼게 하며 미소 지으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동료에게 조언은 고맙지만 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더 이상 비교가 줄더라고요. 또는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자 하며 단호히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강하다라 했죠. 미묘한 비판에 자존감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며 상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에 대해선 공감을 바라고 끊임없이 위로받길 원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죠. 대화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듣는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뇌는 이런 불균형을 공감 부족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느끼죠. 저는 친구와 통화 중에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며느리가 40분 넘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 걸 들었어요. 처음엔 그랬구나. 힘들겠다. 공감했지만 제가 나도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고 말하려 했더니 맞아. 근데 나 진짜 힘들어서 하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안 들려? 싶었죠. 대화 끝나고 나니 에너지가 쭉 빠진 느낌이었어요. 2022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공감 불균형은 뇌의 공감 회로를 약화시켜 피로를 유발한대요.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무시해 에너지를 빼앗아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시도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며 자연스럽게 양방향 대화로 유도하면 좋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도 요즘 힘들었는데 서로 이야기 나눠보자
했더니 대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또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 하며 대화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는 균형이라 했죠.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대화로 지친 적 있으신가요? 6번째 특징은 같은 고민만 반복하며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문제나 불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투덜거리는 데 집중하죠. 듣는 사람은 이 대화 언제 끝날까 하며 점점 지치게 됩니다. 뇌는 반복적인 부정 메시지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저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동료가 매일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정말 힘들어 하며 같은 불평을 반복했죠. 처음엔 그럴만해 힘들겠다 공감했지만 한 달 넘게 매일 똑같은 말을 들으니 내가 매일 이걸 왜 듣고 있지 싶더라고요. 심지어 그럼 좀 쉬는 시간을 늘려볼까 제안했더니 그럴 시간 없어 하며 또 불평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대화 끝나고 나니 저까지 기운이 빠졌어요. 2023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불평은 류베의 스트레스 반응을 20% 높인대요.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키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럼 같이 해결책 찾아볼까? 하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우리 좀 쉬는 시간 가져볼까? 제안했더니 동료가 조금 덜 투덜거리더라고요. 또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 하며 대화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철학자 노자는 말의 무게를 알라고 했죠. 반복된 불만에 지친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특징은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왜 그렇게 했어? 하며 대화를 평가의 연속으로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지고 내가 잘못했나? 불안해지죠. 뇌는 이런 판단적인 태도를 위협으로 인식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저는 친구와 대화 중 너 그때 그 결정 좀 별로였어 란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계속 넌 좀 더 신중해야 해 하며 평가하니까 내가 시험 받는 느낌이네 싶더라고요. 심지어 그 프로젝트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란 말까지 들으니 내가 뭐 잘못했나 불안감이 들었어요. 2022년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판단적인 대화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활성화시켜 피로를 유발한대요. 이런 대화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대화가 편안한 소통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가득 차죠. 어떻게 대처할까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그건 내 선택이었어, 존중해줘 하며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효과적이에요. 저는 내 의견은 알겠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하며 대화를 정리했더니 평가가 줄더라고요. 또는 주제를 바꿔보세요. 그건 그렇고 요즘 재밌는 일 있어?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경계는 자유의 시작이라 했죠. 평가받는 대화로 피곤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피곤한 대화에서 나를 지키는 3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대화 시간과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세요. 30분 넘으면 나 좀 쉬어야겠어 하며 끊어보세요. 둘째,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피곤함 느끼면 잠시 멈추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셋째, 말보다는 분위기와 태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말투가 평범해도 태도가 부정적이면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친구가 계속 불평할 때 나 좀 피곤해,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며 조절했더니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도 에너지 지키는 연습 해보세요. 짜잔! 오늘 대화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의 7가지 특징과 나를 지키는 팁 알아봤어요. 피곤한 대화에서 에너지 지키고 나를 소중히, 철학자 노자는 자연스럽게 흐르라 했죠. 지금 5분 타이머 맞추시고 내 주변 피곤한 대화 유형 하나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안 쓰시면 에너지 꼬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7일 도전으로 건강한 대화 시작합시다. 자, 지금 고!